최근 들어서는 위메이드 같은 게 400% 이상의 수익을 내기도 했네요. 안녕하세요. 퀀트 팩터 가이드, 오늘은 일목균형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목균형표는 1930년대 말 일본의 언론인인 고이치 호사다가 개발하여 1969년에 발표한 지표인데요. 일반적인 지표처럼 지지 구간이나 저항 구간을 간단히 선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면으로 보여줘서 지지 구간과 저항 구간의 강약 파악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입니다. 30년 이상의 연구를 통해 9, 26, 52 설정이 최상의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합니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일단 젠포트에서 제공하는 일목균형표 관련 팩터는 전환선이 첫 번째로 있습니다. 전환선은 최근 9일간의 고점 더하기 9일간의 저점 나누기 2입니다. 최근 9일, 상대적으로 일목균형표에서는 단기 기간이겠죠. 단기 동안에 고점을 찍은 구간이 있고 저점을 찍은 구간이 있으면 그 중간 구간이 이제 전환선이고요. 일목균형표 기준선은 좀 중기적으로 26일 기준으로 고점과 저점의 중간이 기준선입니다. 그리고 일목균형표 선행 스팬 1 그리고 2가 있는데, 먼저 1은 기준선과 전환선을 더하고 2를 2로 나누고 이거를 26일 후에 기입합니다. 이 일목균형표를 보시면 여기 주가를 빨간색으로 표시해 놨죠. 근데 선행 스팬 1은 선행하다라는 거니까 26일 뒤에 이 선행 스팬이 그려집니다. 선행 스팬 2는 최근 52일, 그러니까 최장기간이죠. 52일 동안의 고점과 저점의 절반치, 전환선은 9일 동안의 고점과 저점의 중간, 그리고 기준선은 26일 동안의 고점과 저점의 중간, 그리고 선행 스팬 2는 52일 동안의 고점과 저점의 중간. 하지만 선행 스팬 2는 이거를 선행 스팬 1과 마찬가지로 26일 앞으로 땡깁니다. 미리 그려놓는다는 거죠. 그리고 원래 구름대라는 거를 주로 사용합니다. 그림에서도 보시면 파란색 구름대를 음운, 빨간색 구름대를 양운이라고 하는데, 빨간색은 선행 스팬 1, 그러니까 조금 단기죠. 단기적인 선이 52일인 장기적인 선보다 위에 있어서 이 사이가 채워지는 구름대, 단기적인 게 최근에 좀 더 강해서 양운이라고 하고요. 음운은 그 반대로 좀 단기가 장기 아래에 있을 경우에 음운이라고 합니다. 근데 젠포트에서는 이런 구름대라는 팩터 자체를 제공하지 않는데, 왜냐면은 선행 스팬 2에서 1을 빼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젠포트에서는 또 어떤 팩터를 제공하냐면, 선행 스팬 1과 종가의 대비율과 선행 스팬 2와 종가의 대비율을, 현재 종가가 선행 스팬 1 대비해서 어디 위치에 있냐, 이런 의미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일목균형표에서 자주 사용되는 것 중에 후행 스팬이라고 있는데, 후행 스팬은 당일 종가를 26일 전에, 아까 선행은 앞이었죠. 이 후행 스팬 같은 경우는 역시나 젠포트에서 과거값 괄호 열고 종가 25일을 하면은 25일 전이 되니까 이제 후행 스팬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26일 전이라고 했는데 25일을 넣은 이유는, 젠포트는 기본적으로 어제 종가 기준으로 오늘 매수하잖아요. 그래서 25일 전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일목균형표에서 사용하는 후행 스팬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어려우시죠? 다음 장표를 보면서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일목균형표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게 있느냐? 첫 번째는 전환선이 기준선을 돌파한 골든 크로스 때 매수하고, 전환선이 기준선 아래로 내려가는 데드 크로스 때 매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보시면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부분이 이제 매수하는 포인트인데요. 여기 보시면 녹색이 진하게 칠해져 있습니다. 이게 9일 동안의 고점과 저점의 절반치를 구한 전환선이고요. 회색 선은 9일이 아니라 26일 동안의 중간치인데, 이 녹색이 회색을 돌파하는 골든 크로스 시점에 매수해서 이게 다시 파란색 쪽 하향 돌파하는 데드 크로스 때 매도하는 그런 전략을
취해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활용 방법은 구름대를 주가가 상향 돌파할 때 매수하고 하향 돌파할 때 매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게 이제 양운이라고 했고 파란색이 음운이라고 했죠. 근데 일단은 따로 양운, 음은 구분 안 하고 단순 구름대 기준으로만 했는데요. 양운의 고점을 돌파할 때 매수하고 양운의 저점을 이탈할 때 매도하고 뭐 이런 또 방식이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후행 스팬과 주가 간의 골든 데드크로스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후행 스팬은 현재 종가보다 26일 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 보시면은 후행 스팬이 요 보라색 선입니다. 자, 그럼 언제 매수를 하느냐?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보라색 선이 주가를 돌파할 때 매수하고 보라색 선이 주가를 하향 돌파할 때 매도하는 이런 방식을 취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후행 스팬은 보시는 것처럼 현재 주가와 모양이 똑같죠. 대신에 26일 전에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6일 동안은 후행 스팬이 없죠. 후행 스팬이 그 종가를 돌파했다라는 것은 26일 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26일 전 기준의 종가가 여기였는데 26일 후 종가가 이날을 돌파했다라는 거예요. 후행 스팬이 26일 전이니까. 저희는 이 26일 전 데이터만 봤지만 실질적으로는 오늘 26일 전의 종가를 돌파할 때 매수하고 하향 돌파할 때 매도한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방법을 다 구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그 중에 가장 베스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환선, 기준선, 골든크로스인데 사실 이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오늘은 소개해 드릴 게 많다 보니까 실제 설정하는 화면 말고 이미 완성된 조건식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매수 기준은 항상 똑같습니다. 이 컨텐츠 특성상 무조건 매수되고 무조건 매도되게 만들어야 되니까 어제보다 5% 높은 가격에 매수하고 5% 낮은 가격에 매도하죠. 그리고 5% 비중으로 최대 20종목을 가져갑니다. 이 설정 값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이전 컨텐츠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는 전환선이 기준선을 돌파하는 골든크로스 때 매수하고 싶으니까 일목균형표 전환선 빼기 일목균형표 기준선이 0보다 크다를 설정합니다. A-B가 0보다 크다인데 B가 우변으로 넘어가면 플러스로 전환돼서 이는 A가 B보다 크다로 해석되죠. 그러면 전환선이 기준선보다 큰데 어제는 아니었어야 오늘 돌파한 게 되죠. 그래서 not before A,1 어제는 A가 아니었어야 된다. 어제, 그러니까 하루 전은 A가 아니었어야 되고요. 여기서 하나 정도 더 넣어줬습니다. 마켓 타이밍 조건을 넣었어요. MT라고 검색하면 코스닥 MT 350이 나오죠. 이게 1과 같다는 yes, 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시장이 하락장이 아닐 때 이 전환선이 기준선을 돌파한 종목을 최대 20종목 사서 언제 파냐면 반대로 전환선이 기준선 아래로 내려가는데 every 8,3 3일 연속 내려가야 된다. 왜냐? 잠깐 하루 찍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요. 3일 연속 내려가거나, 왜냐? 5원이니까 거나가 됩니다. 매수한 종목의 수익률이 30% 넘거나 매수한 종목의 수익률이 마이너스 30%보다 아래로 내려가면 매도합니다. 자, 이렇게 설정했더니 2007년부터 2024년 1월까지 482% 그리고 연평균 수익률은 10% 정도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좋은 성과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일목균형표를 활용하는 그런 방안으로 한번 써보시기 바라겠고요. 사실 왜 여기에 마켓 타이밍이나 목표 손절가 이런 걸 넣었냐면 일목균형표 단일 팩터를 사용할 경우에는 성적이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뭐 책이나 뭐 이런 컨텐츠에서 일목균형표에 대해 되게 좋다라고 설명하지만 사실 백테스트를 해보면은 수많은 종목을 거래할 때 몇몇 종목을 빼고는 좋은 성과가 나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팩터들과 믹스해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후행 스팬과 주가 쪽을 보겠습니다. 아까 활용 방법 3에서 봤죠? 주가와 후행 스팬이 골든 크로스 하면 매수하고 데드 크로스 하면 매도하는 그런 전략인데요. 심플합니다. 종가가
25일 전 종가보다 커야 된다. 이게 A 빼기 B는 0보다 크다면 종가가 25일 전 종가보다 커야 된다는 것이고, 이거를 A and not before A,1 하면은 어제는 아니었는데 오늘은 맞아야 된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반대로 종가가 후행 스팬보다 낮아지면은 데드크로스니까 이것도 every A,3을 넣어서 이때 매도하게 시켰더니 이런 식의 성과가 나옵니다. 잘 맞을 때는 과거 2014년 이럴 때는 엄청나게 올랐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변동성이 너무 심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연평균 수익률은 3% 수준이고요. 밑으로 내려가서 어떤 종목들이 저렇게 큰 수익을 냈나 한번 살펴볼 텐데요. 2014년 당시에는 F&리퍼블릭이나 한국전자금융 같은 종목들의 수익률이 컸고요. 최근 들어서는 위메이드 같은 게 400% 이상의 수익을 내기도 했네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그렇게 좋은 성과를 내는 그런 방식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구름대를 살펴보겠습니다. 구름대 다시 볼까요? 구름대는 선행스팬 1과 선행스팬 2의 차이를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주가가 이 구름대를 상향 돌파할 때 매수해서 하향 돌파할 때 매도하는 전략입니다. 수식을 어떻게 짰는지 같이 볼 텐데요. 종가가 선행스팬 1과 2보다 모두 위에 있어야 됩니다. 이걸 A와 B로 만들었고요. C는 선행스팬 1보다 낮아야 되고 D는 2보다 낮아야 된다.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A와 B는 오늘 성립해야 되고요. C랑 D는 하루 전이었어야 됩니다. 하루 전에는 종가가 선행스팬 1보다 작거나 5억, 2보다 낮아야 되고요. 오늘은 1과 2보다 모두 위에 있어야 됩니다. 구름대니까 1과 2보다 위에 있어야 상방 돌파겠죠. 이렇게 매수 수식을 짜고 매도 수식은 종가가 선행스팬 1과 2보다 낮아야 된다. 둘 다 3일 연속 성립해야 된다. 이렇게 설정했더니 그렇게 결과가 좋지는 못했습니다. 자, 오늘은 일목균형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익히 알려진 것처럼 엄청나게 좋은 팩터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전략과 함께 사용한다면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